점심시간 12시 30분. 민서는 홀로 회사 근처의 작은 김밥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늘 먹던 참치김밥 한 줄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기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민서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민서의 눈에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왔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에는 낡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시절의 민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살았다. 오후 4시 20분. 회사 사무실은 분주한 소리로 가득했다. 민서는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다음 할 일을 찾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신입사원인 이지은이 들어왔다. 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주변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외면했다. 지은은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민서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도 지은과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들의 외면에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꾹 참아냈다. 그녀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민서는 지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은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서의 말에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서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 씨,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봐요. 민서와 지은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민서는 지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지은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지은은 민서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 씨 덕분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민서 씨는 저의 은인입니다. 지은의 말에 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지은 씨가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에요. 지은 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민서는 퇴근 후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 너 이제 25이잖아. 빨리 결혼해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민서에 대한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너 회사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내 동기들은 다들
대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구나. 실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서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은색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며 말했다. 민서야, 이 목걸이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보물이야. 너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목걸이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어머니의 말은 민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며 힘든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림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가족 사진과 함께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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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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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의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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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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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후 주세아 테크놀로지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과 값비싼 샴페인 그리고 들뜬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민서는 이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들떠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파티가 빨리 끝나고 자신의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늘 그렇듯이 파티장에서도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파티장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야망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구두를 신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민서의 눈에 권도현 총재가 들어왔다. 그는 파티장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배우가 서 있었고 그들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권도현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권도현은 세아 테크놀로지의 젊고 유능한 총재였다. 그는 뛰어난 경영 능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서가 알던 권도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서는 숨이 막혀 잠시 파티장 밖으로 나왔다. 호텔 테라스에는 시원한 밤 공기가 감돌았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서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민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권도현 총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멍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권도현을 보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총재님, 여기 왜 계세요? 파티는 즐거우신가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권도현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아니, 하나도 즐겁지 않아. 나는 이 모든 것이 싫어. 나는 이 모든 것이 싫어. 권도현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권도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나랑 함께 있어줘.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 권도현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권도현이 자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는 권도현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때 권도현은 민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민서는 권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그녀가 알던 냉정하고 차가운 권도현의 모습이 아닌 순수하고 따뜻한 권도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권도현을 깨우지 않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권도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권도현을 피해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권도현이 깨기 전에 빨리 이 호텔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서는 옷을 입고 자신의 짐을 챙겼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자신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발견했다. 그 반지는 권도현이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꼭 맞았고 그녀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반지를 보며 권도현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반지를 보며 권도현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반지를 보며 권도현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민서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는 반지를 보며 권도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주세아 테크놀로지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표정에는 어젯밤의 화려한 기억들이 미묘하게 서려 있었고 웅성거리는 수군거림 속에서 민서 김민서는 더욱 깊은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마치 그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증인처럼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책상에 앉아 지난밤의 일을 되새겼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을 꿈처럼 현실처럼 그리고 악몽처럼 기억했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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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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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는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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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권도현이었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권도현의 이름에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서는 권도현의 메시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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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현의 메시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민서의 눈에 낡은 은색 목걸이가 들어왔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에는 낡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시절의 민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갇혀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살았다. 민서는 목걸이를 보며 권도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서는 권도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권도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일주일 후 주세아 테크놀로지 본사 50층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다른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장 중앙에는 권도현 총재가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김민서가 조심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존재가 아니었고 그저 권도현 총재의 개인 비서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권도현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함께 명백한 질투와 의심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시선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권도현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부사장인 김태영이 들어왔다. 태영은 권도현의 옆자리에 앉아 민서와 권도현을 번갈아가며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권도현에 대한 적대감과
민서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태영은 권도현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민서의 등장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민서를 통해 권도현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총재 자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영은 예상대로 민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영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민서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영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영은 스크린에 민서의 과거 사진들을 띄웠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배달부로 일하던 모습, 초라한 반지하 방에서 살던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태영은 민서의 과거를 비하하며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찮은 배달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권도현 총재님을 유혹하여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태영의 말에 회의장은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민서의 초라한 과거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서는 그들의 비난에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수치심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때 태영은 민서의 가족을 회의장으로 불러들였다. 그녀의 어머니와 이복동생인 김복순과 김혜진이었다. 그들은 태영의 편에 서서 민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복순은 민서의 과거를 비하하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권도현 총재님을 유혹하여 우리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버린 배은망덕한 아이입니다. 복순의 말에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복순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원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녀는 복순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 아픔을 꾹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복순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민서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태영은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들을 제시하며 민서가 권도현 총재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서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모든 증거들은 민서를 향해 있었고 그녀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에 휩싸였다. 권도현은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려 했지만 태영은 그를 가로막았다. 총재님, 지금 이 여자의 변명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가 이 여자의 스캔들 때문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직접 해명하시거나 이 여자를 해고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태영의 목소리에는 권도현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권도현이 민서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권도현은 태영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민서를 향한 태영의 비난에 반박하려 했지만 태영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태영은 권도현에게 말했다. 총재님, 이 모든 오해를 푸는 데는 단 24시간만 주어집니다. 24시간 안에 이 여자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총재님께서는 총재 자리를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태영의 말에 권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태영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대결은 한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절정에 달했다. 태영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획했다. 그는 민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쓰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 그는 민지를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매장시키려 했다. 민지는 권도현의 도움을 받아 방송국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기자들은 민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민지가 차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권도현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중앙에 섰다. 그녀는 태영과 복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태영 씨, 김복순 씨, 당신들이 말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포는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지의 단호한 말에 태영과 복순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너는 그냥 하찮은 배달부에 불과해.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태영과 복순은 민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권도현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았다. 권도현은 경호원들에게 태영과 복순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경호원들은 태영과 복순을 잡고 그들을 스튜디오 밖으로 끌어내렸다. 민지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김민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벌가인 세아테크놀로지의 숨겨진 상속녀 김은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민지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지가 세아테크놀로지에 숨겨진 상속녀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지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민지의 용기와 희생에 박수를 보냈다. 민지는 권도현의 손을 잡고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녀는 권도현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민지의 말에 권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김민서의 충격적인 선언이 스튜디오를 뒤흔들자 한때 그녀를 향했던 조롱과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애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 소음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태영과 김복순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무대 위에서 비틀거렸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그들이 알던 나약한 민지의 모습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왕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오만과 악행을 꿰뚫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지난 날을 철저히 심판하고 있었다. 김민서 씨, 그럼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태영과 복순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저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스튜디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태영과 복순을 향했다. 그 시선은 태영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김태영 씨, 당신의 야망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태영은 민서의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탐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복순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지만 그 성공은 거짓이었다. 그는 민서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민서의 뒤에서 홀로 울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민서의 말에 숨죽이고 있을 때 태영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무슨 상속녀라는 거야. 총재님을 홀리기 위해 꾸민 소설일 뿐이라고. 태영은 권도현에게 다가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총재님도 이 여자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악녀일 뿐이라고요. 그때 민서의 친구 이지은 이 스튜디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서의 옆에 서서 태영에게 말했다. 김태영 부사장님, 거짓말은 부사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부사장님께서 민서 언니를 모함하기 위해 가짜 증거들을 만드셨죠. 제가 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의 말에 태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은 스크린에 태영이 민서의 과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거들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띄웠다. 영상 속에는 태영이 민서의 과거 사진들을 조작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돈을 주어 그녀를 비난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태영의 악행에 분노했고 민서를 향한 연민과 존경을 표했다. 태영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감추려 했다. 권도현은 민서의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민서야, 이제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민서의 말에 권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서를 사랑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경찰들이 방송국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서가 공개한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태영과 복순을 체포하려 했다. 복순은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현의 음모입니다. 전현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복순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경찰들은 태영과 복순을 체포하여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민서를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절규는 민서의 귀에 닿지 않았다. 민서는 그들을 뒤로 하고 권도현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민서의 말에 권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태영과 복순의 몰락은 세아 테크놀로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회사 경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하지만 민서의 뛰어난 능력과 권도현의 굳건한 신뢰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민서는 비록 공식적인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권도현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다.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통찰력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태영은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무대 위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그는 민서의 진심을 버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민서는 권도현과 함께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들의 뒤에는 태영과 복순의 몰락과 함께 민서의 화려한 복귀가 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민서의 뒤를 쫓으며 그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민서 회장님,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직접 세아 테크놀로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민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세아 테크놀로지의 경영 방침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민서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태영과 복순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권도현의 손을 잡고 그를 꽉 껴안았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말했다. 도현아, 나는 이제 권력과 명예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 민서의 말에 권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김민서의 충격적인 선언과 함께 권도현의 품에 안겨 스튜디오를 떠난 후 그들의 뒤에는 태영, 김태영과 복순, 김복순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남겨져 있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민서를 향해 울부짖으며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기자들은 그들의 몰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민서를 향했다. 그들은 민서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서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권도현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걸어갔다. 권도현은 민서의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민서의 모든 것을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민서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연행되는 태영의 시선은 민서와 권도현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민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탐욕에 몸서리쳤다. 민서는 태영의 미세한 떨림과 눈물 어린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함과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태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권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권도현의 눈빛은 민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이제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사랑을 키워나가요. 태영과 복순의 몰락은 세아 테크놀로지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회사 경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하지만 민서의 뛰어난 능력과 권도현의 굳건한 신뢰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민서는 비록 공식적인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권도현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다.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통찰력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권도현은 민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악행은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냈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민서의 말에 권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너의 과거도, 너의 지금도,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민서의 말에 권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요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민서를 사랑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하는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와 권도현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민서는 권도현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세아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희망의 용 프로젝트라고 불렸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권도현은 민서의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민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민서의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재력을 쏟아부었고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는 민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민서는 권도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권도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권도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권도현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들은 함께 희망의 용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용왕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재해를 막고 가뭄에 시달리는 땅에 비를 내렸다. 그녀는 그녀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그녀의 힘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권도현은 민서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는 민서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 감동했다. 그는 민서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민서의 곁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 민서 김민서와 권도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그러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강물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따라 영원히 행복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이 함께 설립한 희망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대한 재단이 되었다. 민서의 막강한 재력과 권도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곳은 가난과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민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지만 권위적인 재벌 회장의 모습 대신 따뜻하고 겸손한 후원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희망의 정원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권도현은 세아 테크놀로지의 총수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희망의 정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특유의 따뜻함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회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경영 철학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세아 테크놀로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김태영 은법의 심판을 받고 사회로 돌아온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희망의 정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갚고자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힘들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연대감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서와 권도현은 희망의 용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설립한 학교와 병원은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민서는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고 그녀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민서는 과거 자신이 고통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회 시스템의 불공정함과 어두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운동가들을 지원하며 언론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권도현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겪었던 민서의 차별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힘썼다. 그는 여성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의 노력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서와 권도현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생겼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건강하게 자랐다. 민서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권도현 역시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알려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의 집은 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간이었다. 민서와 권도현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집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민서와 권도현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그때의 고통과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기에 지금의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씨의 삶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 혼자 힘겹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서 씨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9시 5분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눈부신 외관을 자랑하는 주세아 테크놀로지 4옥 23층. 숨 막힐 듯한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찬 그곳에서 김민서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하루를 시작했다. 25사회 초년생의 풋풋함은 이미 지쳐 있었고 5년차 대리인 동기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미미했다. 그녀의 책상은 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을에 홀로 남겨졌다. 민서는 묵묵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업무는 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옮기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었다. 그녀는 그 일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기들은 33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그들은 민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민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바라볼 뿐이었다.